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 골드문 진행의 코인 여왕 문다연입니다. 4월 첫 주 인사드립니다. 4월 첫 주말 약간의 하락이 있었지만 곧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4월은 전통적으로 강세장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4월 한 달도 투더 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 모셔볼게요. 먼저 비트마루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입니다. 제가 지금 몇 주 연속 월요일에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항상 제 처음에 인사말이 똑같았어요. 지금 현재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으나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갔고 지금의 조정, 숨고르기 장세로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시장이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주말간의 또 흐름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동안의 흐름이 너무나도 좋은 상태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의 순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주말간의 흐름에서 지금 오늘은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차트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이슈상으로 보나 지금 쉬어가는 타이밍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 타이밍에서 쉬어가는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 분석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몇 주 연속으로 월요일마다 시장이 약간씩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장 속에서 우리가 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코인한스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인한스 전문가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몇 주 연속 월요일마다 저도 같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저도 이지 않을까, 방송 타이밍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쭉쭉쭉 올라오잖아요.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상승은 계단식 상승에 의해서 오르고 떨어짐이 조금씩 있는 시장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당장 하락장이라고 보기에 조금 애매한 이유는 지금도 이렇게 뭐 7%씩 뛰는 코인들이 있고요. 아침에도 10몇 %씩 이렇게 펌핑이 왔다 갔다 하는 코인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아래로 조금 뭐 차트를 내려보시면 뭐 10% 이상 빠지는 코인들이 잘 없습니다. 뭐 차익 실현이 조금 더 깊어졌다 혹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뱉어낸다라고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럴 때 조금 간단히 좀 팁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의 좀 가격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뭐 5,620만 원, 뭐 3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빠지면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언제 약간 매수 타이밍 아니면 좀 상승 타이밍을 잡아야 되냐면 비트코인이 지금 마이너스 0.6%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을 때 아니면 지금 이제 이것이 상승 양봉으로 돌아섰을 때 그때 한번 다시 매수를 좀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코인들이나 뭐 그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걸 또 저희 투더 골드문과 같이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매수를 언제 하면 좋을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악재부터 살펴볼게요. 비트마루님. 네, 저희가 지금 흔히 영화 같은 곳을 보면은 악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악당들은 이제 빌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빌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크레이그 라이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번에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110만 개를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비트코인 보유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0만 개가 과연 크레이그 라이트가 있느냐 이런 것부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이야기한 거는 비트코인은 쓸모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본인이 사토시라고 지속적으로 우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처음에 내가 비트코인을 개발했는데 사실상 이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은 코인의 암호화가 걸려 있어야 되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개발할 때 그 암호화를 빼고 개발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암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반쪽짜리 화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쓸모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110만 개 전량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나 지금 이제 막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사람이 사토시고 이 사토시가 110만 개를 매도한다라고 하면 시장의 큰 악재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이전부터 2018년도부터 또 2019년도, 2020년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계의 관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좀 많이 하면서 투자자분들을 불안에 빠뜨리게 했던 사람이기도 했는데, 자, 지난 2018년도에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전쟁이라고 우리 투자자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트코인 캐시에서 하드포크돼서 비트코인 SV와 비트코인 캐시 ABC 두 진영으로 나눠집니다. 자, 이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에는 이 사토시라고 우기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의 사토시 비전이다라고 해서 SV로 새롭게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ABC 같은 경우에는 비트메인의 우지한 측에 나눠서 이 크레이그 라이트와 우지안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캐시 ABC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SV가 급락하고, 비트코인 SV가 올라가면 비트코인 캐시 ABC가 급락하면서 서로 이제 전쟁이 났었는데, 그 전쟁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완패를 당합니다. 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 언론적인 부분들에서 이제 완패를 당하는데, 그 당시에도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토시인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110만 개를 전량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내가 팔 거다. 돈 벌고 싶으면 식당에서 일해라. 비트코인 투자할 생각하지 말고 비트코인은 결국 영원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35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10만 개를 가지고 있느냐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020년 5월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110만 개를 이번에는 진짜 팔겠다. 라고 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그때도 마찬가지로 팔지 못하고 지금까지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넘어가는 최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과연 왜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110만 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처음에 암호화폐가 생겨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지갑에 110만 개가 들어있는 지갑이 있습니다. 이 지갑은 그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갑을 이제 사토시의 지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110만 개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사실 그 당시에 2020년 5월에 110만 개를 매도하겠다라고 밝혀졌을 때 110만 개의 지갑이 아니라 정말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던 또 다른 지갑이 있습니다. 50개가 들어있는 지갑인데 이 50개가 움직였던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 크레이그 라이트는 50개 정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런데 이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데이비드 클레이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족들이 데이비드 클레이먼 우리 형이 사토시였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셨다. 지금 생을 마감해서 알고 봤더니 그러면은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라고 우기는데 110만 개는 사실 우리 형 거다라고 하면서 이 데이비드 클레이먼의 유족들과 소송을 또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정말 간단한 겁니다. 110만 개를 과연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그 증거만 크레이그 라이트가 제출하면 됐었는데 그 법정에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관종이고, 정말 우리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또 비트코인은 이렇게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 SV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비트코인 SV, 본인이 만든 코인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일론 머스크를 따라하고 싶은 멍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레이그 라이트의 이런 발언들은 이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지만, 혹시나 아직까지 크레이그 라이트를 선동하는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사토시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또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사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또 조정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악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크레이그 라이트가 비트코인을 110만 개 매도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크립토 시장에서 관종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고, 일론 머스크를 닮고 싶어하는 한 사람의 소동일 뿐이지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악재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악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무래도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 조정에 그렇다 할 이유를 또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상승장에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그다음 피로감을 해소하는 그 하락은 있는데, 그 하락이 꼭 어떤 이유만으로 하락을 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시장에 좀 대입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냥 이 악재, 이게 나중에 이어졌을 때 좀 악재로 이어질 만한 것들, 혹은 우리가 좀 우려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선물 ETF가 계속 나와 있죠. 근데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를 계속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도 미 SEC에서 이 아크 21 쉐어스에서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승인을 좀 해달라라는 내용을 좀 비쳤었는데 투자자 보호 부족 등의 이유로 이 아크시어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이 현물 BTF에 대한 뭐 부정 행위나 뭐 조작이 좀 걱정이 된다. 이거를 제대로 설계하고 방지하지 않는다라면 현물 ETF 승인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아크시어스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와 암호화폐 회사 21 시어스가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이렇게 만든 현물 ETF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 현물 ETF는 지난 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도를 통해서 뭐 연기를 하고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승인 거절이 났다라고 하는데 현물 ETF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 현물 ETF보다는 좀 더 소비자의 그 돈을 지켜주기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 현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력들이나 뭐 기업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도 똑같이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선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들어와 버리면 저희가 막대한 손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적인 뭐 손해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현물이 그나마 좀 안전해 보이는데 EC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부정적으로 좀 나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최근에 이 코로나 변이가 XE라는 변이가 또 나왔다라고 해요. 전염력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뭐 오미크론 나왔을 때도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좀 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오미크론이 나왔을 때 문제가 됐던 점이 좀 복기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많은 곳에서 일단은 이 오미크론의 확산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그다음에 뭐 시, 단위 이런 쪽으로 봉쇄에 들어가잖아요. 봉쇄에 들어가면 지금 경제가 너무 잘 돌아가고 있고 아무리 뭐 석유나 가스 이쪽에서는 좀 이렇게 그 순환이 좀 잘 안 되더라도 뭐 자재나 이런 쪽에서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기업들이 아주 실적을 잘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변이가 또다시 커져서 또 어떤 나라들의 봉쇄 조치가 좀 이어진다라면 이런 순항 중이던 그 경제가 조금 휘청거릴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휘청거리면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요. 나비 효과. 처음에는 당장 지금 시장에 조금 뭐 미미하게 하락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는 타고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엄청난 태풍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전에 뭐 금리 인상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금리 인상 뭐 7%가 나왔을 때 시장은 안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어져서 시장에 큰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 새 코로나 변이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모르는 은연 와중에 좀 불거져가지고 다시 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시장 같은 경우를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4월 초까지 꾸준히 상승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남아있는 악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또 꾸준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가 이렇게 보시면 잠깐 빠지면 여러분들 또 걱정을 하세요. 너무 이런 잠깐 빠짐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때 여러분들이 같이 갑자기 패닉셀에 빠져서 같이 매도를 하시면 이 잘 나가던 추세나 흐름들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팔고 뭐 특정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다 조정이니까 잘 간직하고 가시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또 그 디딤발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SEC에서 또 한 번 이 현물 ETF,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미루는 일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악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XE가 나왔습니다. 향후 이 전파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이게 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의 호재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마루님. 네, 오늘 호재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코인한스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신 그 네. 악재를 좀 잠시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SEC에서 비트코인 ETF를 지금 거절을 했잖아요. 이 거절하는 게 결국에는 그 바이든 행정명령까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SEC에서 만약에 허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비트코인은 SEC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상품으로,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가 돼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기 때문에 SEC는 지금 이 ETF를 칼자루로 쥐고 있다. 본인의 그 위상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쥐고 있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그 내용은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이제 호재, 제가 가지고 나온 호재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국내 은행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라고 있죠. 자, 은행연합회에서 이 인수위에 은행업계 재현이라는 보고서를 지금 제출하고 지금 작성 중이다라고 또 수정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은행업계 재현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그 안에서 시중은행에 대한 이제는 의견에 대한 요청 상태를 지금 적어놓은 보고서인데, 자, 시중은행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해주세요라고 대통령 인수위에게 직접 이제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은행들이 하고 싶은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이중 코인 거래소라고 해서 이제 코인 거래소도 있지만 은행에서도 이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전자지갑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예금이라든지 뭐 적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유하는 것처럼 전자지갑을 은행에서 보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내용들이 있고요. 세 번째가 바로 수탁 서비스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은행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운용해서 투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좀 크게 세 가지의 내용들을 직접 인수위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상당히 안 좋게만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은행권, 각 거래소에서는 실명 계좌를 인증하기 위해서 은행과 파트너십 체결을 반드시 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은행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상당히 안 좋게 봤었기 때문에 그 과연 파트너십 제휴가 가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제휴가 안 되면 그 거래소는 없어진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큰 악재와 불안 요소로 작용됐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은행이 직접 대통령 인수위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사태까지 왔다. 그런 것들은 보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암호화폐는 크게 발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지금 이 은행에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신력 있는 은행업계에서 암호화폐를 다스린다면, 암호화폐를 관리한다면 조금 더 시장이 활발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유, 사유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암호화폐 기본법만 하더라도 6건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암호화폐는 특근법만 가지고 의존해서 특근법에 따라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기본적인 법안들이 나오는 이런 제출안이 지금 6건 정도가 국회에 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동안 우리가 바래왔던 이런 규제와 그리고 암호화폐의 좀 평화로운 시장 이런 것들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국내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면 이번에 해외입니다. 자, 인도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인도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금지를 했던 금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 정부와 IMF 그리고 세계은행연합에서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냐면 처음에 인도 정부에서 IMF에 이미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지금 이 비트코인을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규제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좀 그 IMF에 협의를 진행했다라고 하고요. 세계국제은행도 마찬가지로 같이 끼어서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 정부에서는 다른 국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6개월 이내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자, 인도도 정말 암호화폐를 그동안 계속 금지했던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행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를 반대했던 곳이 은행이었고 암호화폐를 금지했던 국가가 인도였고, 이제는 반대로 그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암호화폐 규제를 조금 요구하고 있고요. 또 암호화폐 거래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암호화폐는 정말 시장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가치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의 쓰임새를 보더라도 암호화폐는 중장기적으로 서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순환 상승세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 단기적인 매매로 수익을 보세요. 그리고 좀 시총이 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흔들리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호재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좀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같은 이런 전통 금융권에서 앞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좀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국가였는데 이제는 IMF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이 시장에 가담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런 시장에서 좀 단기적인 수익과 함께 이 좀 굵직한 코인들은 흔들리지 마셔라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호재 살펴볼게요. 네, 일단 호재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너무 기침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게 코로나 후유증으로 좀 기침을 많이 하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재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달러의 위상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도 이제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비트코인이 킹머니 자리를 노리지 않을까라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왕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달러가 통용되지 않는 시장은 없습니다. 뭐 어느 곳을 가든 달러만 있으면 다 받아주고 뭐 교환해주고 그럴 수 있는 아주 뭐 만능 그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화폐를 이제 준비 통화라고 하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전 세계 국가의 준비 통화는 곧 달러였다라고 해요. 하지만 최근에 이제 IMF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이 킹머니인 달러가 최근에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국가별 외환 보유액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73%에서 꾸준히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58%까지 떨어졌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떨어진 계기가 되는 데는 아무래도 암호화폐가 좀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이 테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테라. 한국인 이제 권도영 대표가 이끄는 블록체인이죠. 이 테라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면서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1USD는 곧 1달러다라는 이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이 1USD를 테라로 또 루나로 교환할 수 있는 방식까지 만들면서 이 달러를 암호화폐로 대체하고, 그리고 암호화폐를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교환을 통해서 또 가격을 맞추겠다라는 방식인데, 최근에 이 권 대표가 이 비트코인 100억 달러치를 매입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자, 이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 통화로 좀 만들겠다라는 지금 달러가 있고, 이 달러를 1USD를 1루나로 또 바꿀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달러와 1루나 이렇게 사이에 1USD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달러와 암호화폐가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이제 준비 통화로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인 사토시 나카모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킹머니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비트코인을 이만큼 들고 있으면 비트코인의 위상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비트코인의 희소성 가치가 인정받는 그 시기를 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권도영 대표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면서 좀 이끌어가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달러가 아무래도 이 기축 통화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많이 찍어내잖아요. 최근에 통화 정책이나 그다음에 이 경제가 나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어요. 그래서 2008년 금융 위기 전보다 발행량이 10배 가까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제한된 희귀 자산이죠. 그러면 암호화폐 달러는 이미 이만큼 불어났고,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만큼의 수량이 정해져 있고, 근데 이 달러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선 그만큼 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혹은 이 달러의 이만큼의 유동량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만큼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약간 맞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달러의 위상을 비트코인이 따라잡든 아니면 달러가 떨어져서 비트코인의 위상을 높이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비트코인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시티은행이 2030년에는 메타버스 경제 규모가 13조에 달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좀 내놓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NFT 시장이 많은 열기가 각광받고 있고, 메타버스가 많이 이제 좀 붐을 일으키고 있죠. 당장 이 메타버스와 관련된 혹은 NFT와 관련된 코인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이 올라갔을 때 그만큼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코인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때 다소 부진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이 아무래도 잘 흘러가고 있는 만큼 덜 떨어졌고, 하지만 그때 시장과 비교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고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투자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좀 더 시장에 반영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메타버스가 주를 이루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떠한 투자가 들어오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축적이 되고 기술력이 발전하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큰 메타버스 대장들 코인들 있죠. 그것도 금방 코인 상승이 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킹머니 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호재였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들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